안녕하세요. 머니레이다입니다. 1년 전, 당신은 이 종목을 살 수 있었을까요? 대우건설 2025년 3월. 주가는 3,3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금 24,300원. 단 1년 만에 약 7배, 수익률 619%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14가지 신호를 이 종목에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연 교과서대로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파트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캔들 읽기 기초. 딱 이거면 됩니다. 먼저 양봉입니다. 장이 시작할 때 가격이 시가, 장이 끝날 때 가격이 종가.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이 캔들은 양봉.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음봉입니다. 한국에서는 파란색이에요. 빨강은 상승, 파랑은 하락. 이게 한국식 색깔입니다. 캔들 위아래에 붙은 얇은 선을꼬리 또는 심지라고 합니다. 윗꼬리는 장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까지 도달했다는 뜻이고 아랫꼬리는 장중에 가장 낮았던 가격을 의미해요. 몸통은 시가와 종가 사이의 구간입니다. 이제 대우건설 실제 차트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이 캔들을 보면 빨간색이니까 양봉이고 시가 5,000원에서 시작해서 종가 5,120원에 마감했습니다. 윗꼬리는 5,170원까지, 아랫꼬리는 4,805원까지 내려갔던 흔적이에요. 실제 차트 읽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빨강은 양봉, 파랑은 음봉, 꼬리는 장중 고점과 저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캔들 기초는 끝, 다음은 박스권 식별입니다. 파트 2, 박스권 식별.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박스권은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입니다. 위쪽 천장을 저항선, 아래쪽 바닥을 지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선 사이가 바로 박스권입니다. 진짜 박스권으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저항선을 최소 2번 이상 터치해야 하고 지지선도 최소 2번 이상 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최소 4주, 즉 20일 이상 지속되어야 진짜 박스권입니다. 이제 대우건설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10개월 동안 주가는 단 한 번도 4,800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닥은 3,000원을 지켰고요. 203일, 10달의 완벽한 침묵. 이 긴 침묵이 곧 폭발의 에너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매수도 매도도 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모르거든요. 박스권에서는 수수료만 나가고 수익은 안 나옵니다. 교과서의 규칙은 단 하나, 돌파를 기다려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가 박스권. 최소 4주, 양쪽 2번 이상 터치. 박스권 안에서는 무조건 기다려라. 다음 편에서는 이 박스권이 언제 깨질지 알려주는 결정적 신호, 거래량을 다뤄봅니다. 파트 3, 거래량의 침묵과 폭발. 방향보다 중요한 두 번째 신호입니다. 가격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1% 상승이라도 거래량이 많으면 진짜 매수세, 거래량이 적으면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에요. 거래량은 가격의 신뢰도입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거래량도 함께 침묵합니다. 세력도, 개인도, 아무도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는 구간이죠. 진짜 박스권은 거래량도 박스권입니다. 진짜 돌파는 반드시 거래량 폭발과 함께 옵니다. 평소 대비 최소 3배, 이상적으로는 5배 이상. 거래량 없는 돌파는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제 대우건설 실제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3단계로 움직였어요. 1단계, 침묵.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155만 주, 완전한 잠복 상태였습니다. 2단계, 저항 테스트.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13일 동안 거래량이 갑자기 평균의 7배 수준으로 튀었어요. 세력이 슬슬 매집을 시작한 신호입니다. 3단계, 확정 폭발. 2월 10일, 거래량은 박스권 평균의 무려 33배. 이날이 바로 진짜 돌파가 확정된 날입니다.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는 거래량도 침묵합니다. 진짜 돌파는 거래량이 3배 이상 폭발합니다. 거래량 없는 돌파는 가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신호가 합쳐진 박스권 돌파 순간을 자세히 봅니다. 파트 4. 박스권 돌파 신호. 이때가 바로 진짜 매수 타이밍입니다. 진짜 돌파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종가 기준으로 저항선을 넘어야 해요. 꼬리로만 살짝 건드리는 건 안 됩니다. 둘째, 거래량이 평균의 3배 이상 터져야 합니다. 셋째, 돌파 후 되돌림이 와도 저항선 위에서 유지되어야 진짜 돌파입니다. 가짜 돌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항선을 한번 뚫었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돌아오는 패턴이에요. 반면 진짜 돌파는 저항선을 뚫고 그 위에서 머뭅니다. 되돌림이 오더라도 저항선 위에서 버텨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돌파된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됩니다. 이걸 역할 전환이라고 해요. 매수는 돌파 확인 후, 손절은 이 새로운 지지선 바로 아래. 이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대우건설 실전입니다. 박스권 저항선은 4,800원이었어요. 돌파는 2단계로 완성됩니다. 1단계, 1차 종가 돌파. 2026년 2월 4일, 저항선 4,8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처음 넘어선 날입니다. 종가 5,590원, 거래량 박스권 평균의 10배. 1차 신호가 켜졌습니다. 2단계, 거래량 확정 폭발. 2026년 2월 10일,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560원 갭상승으로 시작합니다. 종가 7,060원, 장중 플러스 11% 급등.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박스권 평균의 33배로 폭발했어요. 이날이 바로 진짜 돌파가 확정된 날입니다. 종가 돌파는 1차 신호, 거래량 확정이 진짜 돌파예요. 정리합니다. 돌파는 2단계로 완성됩니다. 1단계, 종가 기준 저항선 돌파. 2단계, 거래량이 박스권 평균의 수십 배로 폭발하는 확정. 2단계가 모두 완료되어야 진짜 돌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돌파 이후에 확인할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다룹니다. 파트 5. 이동평균선 정배열, 추세를 확정짓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5일선은 최근 5일의 평균, 21선은 20일 평균, 그리고 61선, 121선. 단기부터 장기까지 가격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4개의 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5일, 20일, 60일, 121 순서로 정렬되면 정배열입니다. 이건 모든 기간의 평균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완벽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죠. 반대로 역배열은 하락 추세를 뜻합니다. 정배열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완성됩니다. 첫째, 5일선이 21선을 뚫습니다. 둘째, 21선이 61선을 뚫어요. 셋째, 61선이 121선을 넘어서면 완성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순서가 엉키거나 일부 단계가 박스권 중에 이미 완성되어 있기도 해요.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네 선이 모두 정렬되는 그 순간입니다. 대우건설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박스권이 끝나는 2026년 1월 15일, 바로 그 시점에 이미 5일, 20일, 61선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박스권 마지막 2주 동안 단기선들이 먼저 정돈된 거예요. 단 하나, 121선만이 아직 61선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열쇠는 121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6일, 드디어 61선이 121선을 뚫습니다. 종가 4,820원. 이날이 바로 대우건설의 완전한 정배열이 완성된 날이에요. 이 시점 이후 주가는 본격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배열은 교과서처럼 항상 3단계 순차로 오지는 않아요. 핵심은 4개의 선이 모두 정렬되는 그 순간입니다. 정리합니다. 위에서부터 5일, 20일, 60일, 121 순서가 정배열, 교과서는 순차 3단계지만 실전은 순서가 엉키기도 해요. 중요한 건 4선이 모두 정렬되는 그 순간. 이날이 진짜 상승 추세의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배열 이후에 등장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 사세어 두 캔들 패턴을 다룹니다. 파트 6. 사세어 두 캔들 패턴. 정배열 이후에 등장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사세어 두 캔들은 3일에 걸쳐 완성되는 매수 확인 패턴입니다. 첫째, 데이일에 큰 양봉이 나와야 해요. 거래량도 함께 터지면 더 좋습니다. 둘째, 데이는 음봉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단, 데이1의 저가를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버텨야 해요. 셋째, 데이 3의 데이1 고가를 다시 돌파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진짜 사세요 두 캔들이에요. 이 패턴이 작동하는 이유는 3일 동안 매수세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데이 1의 큰 양봉과 거래량 급증은 매수 주체가 들어왔다는 1차 증거입니다. 데이 2의 음봉이 와도 데이 1 저가를 지켜준다면 그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이 3의 데이 1 고가를 다시 넘으면 매수세가 재진입했다는 확인까지 끝난 겁니다. 이 3단계가 모두 통과된 뒤에 들어가는 매수이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데이 2에서 데이 1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예요. 이건 매수 주체가 버텨주지 못했다는 뜻이고 패턴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절대 매수로 접근하면 안 돼요. 조건이 깨지면 기다립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대우건설 실제 차트입니다. 2026년 2월 정배열이 완성된 직후 사세요 두 캔들이 등장합니다. 데이 1, 0204, 큰 양봉의 거래량까지 평균의 9배 넘게 터졌습니다. 종가는 5,590원. 매수 주체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데이 2, 0205, 음봉이 나왔지만 저가가 5,300원. 데이 1 저가를 지켜줬습니다. 조정은 왔지만 물량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데이 3, 0206, 데이 1 고가를 돌파하면서 패턴이 완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 플랜이 가동돼요. 매수는 5,520원, 손절은 데이 1저가인 5,300원. 리스크는 약 4%. 이후 0210, 주가는 7,0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수가 대비 11%가 넘는 상승이에요.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전 사례입니다. 정리합니다. 데이 1, 큰 양봉과 거래량 급증. 데이 2, 데이 1 저가를 지키며 조정. 데이 3, 데이 1 고가 돌파에서 매수. 손절은 데이 1 저가 바로 아래에 두면 리스크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 매수 이후 추세가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상승 추세선을 다룹니다. 파트 7. 상승 추세선. 저점을 잇는 단 하나의 선이 다시 닿을 때 매수 자리를 알려줍니다.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차트를 봅시다.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이 저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머피 책 4장의 정통 그림 그대로입니다. 유효한 추세선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저점이 최소 2개, 둘째, 세 번째 터치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유효한 선이 됩니다. 셋째,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아야 살아있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그어두고 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가격이 다시 추세선에 닿을 때 그 자리가 매수 기회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터치마다 새로운 진입점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추세선은 캔들 몸통이 아니라 꼬리, 즉 저가를 기준으로 그어야 합니다. 몸통으로 그으면 다음 터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꼬리가 진짜 저점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저점을 잇는 선이 상승 추세선. 점 2개의 세 번째 터치, 이탈 없음이 유효성. 다시 닿을 때 꼬리 기준으로 매수. 다음 파트 8에서는 폭등주의 대표 패턴, 깃발형을 다루겠습니다. 파트 8, 깃발형. 폭등한 종목이 잠깐 숨을 고를 때 다시 한번 사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패턴입니다. 머피의 깃발형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깃대. 직전에 급등 또는 급락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박스권. 셋째, 1주에서 2주를 넘기지 않는 짧은 기간. 넷째, 깃발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야 합니다. 대우건설 2026년 2월 10일, 종가 7,060원, 전일 대비 플러스 22%. 거래량은 20일 평균의 5.4배. 폭발적인 깃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통과입니다. 깃대 다음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거래일, 변동폭은 13.7%로 깃대보다 작은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깃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짧은 기간, 작은 박스권, 거래량 감소. 4가지 조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2월 19일, 20일, 23일, 3번이나 장중에 깃발 고가 8,040원을 뚫었지만 종가는 매번 다시 밀렸습니다. 이게 가짜 돌파입니다. 진짜 돌파는 2월 24일, 종가 8,110원으로 깃발 고가를 처음으로 마감 돌파했고 다음날 25일 갭 상승으로 안착이 확인됐습니다. 돌파 캔들 다음날 안착까지 본 후 진입하는 것이 머피 정통 룰입니다. 안착이 확인된 8,110원에 매수했다면 최고가 26,100원까지 약 222%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깃발형의 핵심은 폭등 후 작은 박스권, 거래량 감소, 그리고 종가 돌파의 다음날 안착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 9에서는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파트 9. 사라, 팔아라, 기다려. 지금까지 배운 12개 패턴을 단 3가지 행동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차트 분석의 진짜 목적입니다. 모든 패턴은 결국 셋 중 하나를 말합니다. 사야 할 자리, 기다려야 할 자리, 팔아야 할 자리. 사라 4가지, 기다려 4가지, 팔아라 4가지. 합쳐서 12개 패턴이지만 행동은 단 셋입니다. 사라 신호. 상승 삼각형, 역머리 어깨, 역대층 삼각수렴, 상승 깃발. 4 패턴 모두 공통점은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종가가 저항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모이면 살 자리입니다. 기다려 신호. 삼각수렴, 박스권, 대칭수렴, 횡보. 가격이 위아래로 출렁이지만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률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안 사는 것도 매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팔아라 신호. 삼중천정, 쌍봉, 하락깃발, 상승 쐐기형. 사라 신호를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저점이 점점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면서 종가가 지지선을 이탈합니다. 이 셋이 모이면
보유 종목을 정리할 자리입니다. 패턴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라, 기다려, 팔아라. 이 세 가지 행동만 머리에 박으세요. 차트를 볼 때 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 파트 10에서는 살 자리에서 산 후 절대 지켜야 할 손절 3가지 원칙을 다루겠습니다. 손절선은 보험입니다. 안 터지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에요. 오늘은 손절선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발동 안 된 손절선이 왜 진짜 좋은 손절선인지 보여드릴게요. 왜 손절이 중요할까요? 손실은 비대칭이기 때문입니다. 10% 손실은 11%만 회복하면 되지만 50% 손실은 100%, 즉 2배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큰 손실은 회복이 9배 더 어렵습니다. 손절 3원칙입니다. 첫째, 진입하기 전에 정합니다.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 숫자로 못 박으세요. 둘째, 기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저점이나 지지선, 추세선 하단입니다. 셋째, 닿으면 무조건 매도, 예외 없습니다. 대우건설 사례입니다. 매수가는 2월 25일 8,000원대, 손절선은 7,07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근거는 2가지입니다. 2월 13일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의 아래쪽, 그리고 깃발 패턴 저점의 하단입니다. 감으로 정한 게 아니라 차트 위 2개의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손절선이 발동됐을까요? 결과는 32거래일 동안 단 한 번도 손절선에 닿지 않았습니다. 최저가는 3월 4일 7,300원이었고 손절선과의 거리는 단 230원, 3% 여유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가는 24,3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손절선은 보험으로만 작동했고 수익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기억하세요. 발동 안 된 손절선이 진짜 좋은 손절선입니다. 이게 잃지 않는 매매의 시작입니다. 다음 11편에서는 목표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목표가가 없으면 욕심에 집니다.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본전만 회복하면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진입 전에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기본은 R 대 R 비율, 즉 리스크 대 리워드 비율입니다. 손절까지 감수하는 손실을 1이라고 하면 목표가는 그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1대 2 비율이어야 손익비가 맞습니다. 목표가를 정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직전 전고점을 목표로 잡는 것입니다. 둘째, 측정 이동입니다. 패턴의 높이를 돌파점에 더하면 목표가가 나옵니다. 셋째, R 대 R 비율로 리스크의 2배에서 3배 위에 잡는 방법입니다. 측정 이동을 대우건설 깃발에 적용해 봅시다. 깃대 높이는 5,590원에서 7,060원, 즉 1,470원입니다. 돌파점 7,930원의 깃대 높이 1,470원을 더하면 측정 이동 목표는 9,400원이 나옵니다. 이제 대우건설 실제 결과입니다. 매수가는 8,200원, 손절은 7,070원, 리스크는 1,130원입니다. 1대1 목표는 9,330원, 1대2 목표는 11,460원, 1대3 목표는 11,590원입니다. 놀랍게도 1대1과 1대2 목표 모두 매수 다음 날인 2월 26일에 동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고가는 4월 10일이만 6,100원, 무려 218% 상승입니다. 목표가는 욕심을 막는 닻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내려도 안 됩니다. 1대2에서 다 팔았다면 26,000원의 폭등을 놓쳤겠죠. 그래서 다음 12편 종합 시뮬레이션에서 분할 익절로 둘 다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익이 났을 때 손절을 본전으로 올리는 전략 많이 들어보셨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함정입니다. 대우건설에서 이 전략은 218.3% 수익을 고작 13.8%로 끝냈습니다. 매수가 8,200원,
주가가 오르자 손절을 본전인 8,2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일대 이 목표가인 14,6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손절은 여전히 본전인 8,200원에 걸려 있었습니다. 3월 4일 저가가 7,300원까지 내려오면서 본전 손절이 발동하고 청산됐습니다. 3월 4일 저가는 7,300원이었습니다. 본전선 8,2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청산됐습니다. 반면 MA20 곱하기 0.95 트레일링 라인은 이날 6,987원이었습니다. 저가 7,300원이 트레일링보다 313원 위에 있었습니다. 트레일링은 이날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본전 손절 전략의 최종 수익률은 플러스 13.8%입니다. 2월 25일 매수 후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본전 손절에 걸려 3월에 청산됐습니다. 반면 MA20 곱하기 0.95 트레일링을 30일 유지했다면 플러스 218.3%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MA20 곱하기 0.95 트레일링 라인입니다. 파란 선이 20일 이동평균이고 주황선이 그 95% 지점입니다. 매수 다음 날부터 32거래일 동안 단 한 번도 저가가 이 선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저가 7,300원도 트레일링 6,987원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선 하나가 218% 수익을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손절 기준 하나가 수익을 16배 바꿨습니다. 본전 손절은 안전해 보이지만 진짜 수익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트레일링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13편 결론에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우건설 한 종목을 통해 차트 읽는 법 완전 정복의 모든 원칙을 배웠습니다. 박스권 인식부터 트레일링 손절까지 실전 데이터로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박스권에서 203일을 횡보하다 2월 4일 첫 돌파, 2월 19일 깃발형 돌파, 2월 25일 매수, 그리고 4월 10일 최고가 26,100원까지. 이 모든 과정이 차트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6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박스권 인식, 거래량 확인, 깃발형 패턴, 손절 3원칙, 목표가 계산, 그리고 트레일링 손절. 이 원칙들이 조합됐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매수 8,200원에서 최고 26,100원, 플러스 218.3%입니다. 본전 손절을 썼다면 13.8%에 그쳤을 것입니다. 올바른 원칙 하나가 수익을 16배 바꿨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는 감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감으로 하는 투자자는 운에 맡기고 원칙으로 하는 투자자는 확률을 높입니다. 다음 마지막 14편에서는 대우건설의 향후 주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최고 26,100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차트가 말하는 다음 시나리오 A, B, C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 10일 기준 현재 위치입니다. 최고 26,100원에서 하루 저가 23,400원까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MA20 곱하기 0.95 트레일링은 16,516원으로 아직 청산 신호가 없습니다. 1차 지지 구간은 20,000에서 22,000원 사이이며 전고점과 트레일링 사이 간격이 약 9,500원입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핵심 레벨 4개입니다. 1차 지지는 20,000에서 22,000원 구간입니다. 2차 지지이자 청산 기준선은 트레일링 16,516원입니다. 1차 저항은 전고점 26,100원, 2차 저항은 심리적 저항인 30,000원입니다. 시나리오 A, 상승 지속입니다. 전고점 26,100원을 거래량 동반으로 돌파한다면 1차 목표는 30,000원, 2차 목표는 35,000원입니다. 핵심 조건은 돌파 당일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거래량 없는 돌파는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B, 조정 후 재상승입니다. 20,000에서 22,000원 1차 지지 구간으로 눌림 후 트레일링 라인이 유지되는 한 재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은 저가가 트레일링 16,500원 위에서 마감해야 합니다. 이탈 시에는 시나리오 C로 전환됩니다. 시나리오 C, 추세 전환 경보입니다. 저가가 트레일링 16,500원 아래로 마감하면 청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경우 13,000원 구간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 후 눌림을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은 역추세 진입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매일 확인할 3가지입니다. 첫째, 저가가 트레일링 16,500원 위에 있는가? 둘째, 전고점 26,100원 돌파 시 거래량이 동반됐는가? 셋째, 20일 이동평균이 여전히 우상향인가? 이 3가지가 차트 읽는 법의 핵심입니다. 차트 읽는 법 완전 정복, 이것이 잃지 않는 매매입니다. 차트 읽는 법 완전 정복, 14편 완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수 8,200원에서 최고 26,100원. 218.3%. 원칙이 만든 수익입니다. 박스권 인식부터 트레일링 손절까지 모든 과정이 차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14가지 원칙을 실전 대우건설 데이터로 전부 검증했습니다. 이것이 차트 읽는 법입니다. 머니레이더 채널에서는 AI 종목 분석 사도 될까요? 시리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가 차트를 분석해 매수 확률과 진입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리즈도 함께 해주세요. 잃지 않는 매매, 머니레이더였습니다.